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북악산 정상에서 인왕산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는 햇볕이 쨍쨍 쬐고 있는 가운데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소나기가 약간 내린다라는 예보가 있었는데요. 이곳 해발 342m 청와대 뒷산 북악산 정상에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가운데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악산 정상에서 서쪽 방향 인왕산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남쪽 방향 인왕산 정상 표지석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해발 342m입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중에서도 가장 풍광이 좋은 조망을 볼 수 있다라는 등산로 코스가 비봉 능선인데요. 지금 북쪽 방향 북한산 국립공원에 비봉 능선이 장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계속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북악산 정상 표지석 방향 해발 342m 정상 표지석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히 남쪽 방향입니다. 남산 방향입니다. 해발 262m 남산 방향인데요. 지금 나무에 가려서 보이진 않습니다. 이곳 북악산이 남산보다 해발 고도가 80m가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왕산 방향입니다. 해발 339m 고지 인왕산 정상 방향 한양도성 성곽길이 멋지게 중국의 만리장성이 연상될 정도로 멋진 성곽길이 인왕산 길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계속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비봉 능선이 보입니다. 제가 한 4개월쯤 전에 북한산 국립공원 비봉 능선을 탐방을 했었는데요. 북한산 국립공원은 기네스북에 등재됐을 정도로 단위 면적당 탐방객 수가 가장 많은 국립공원입니다. 1000만 서울 시민과 136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고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단위 면적당 탐방객 수가 가장 많다라는 이유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 루트도 등산로도 수백 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서울시가지를 가장 멋지게 조망할 수 있는 코스가 비봉능선과 의상능선인데요. 그 중에서도 비봉능선이 최고의 코스로 꼽힙니다. 제가 넉 달쯤 전에 지하철 3호선 불광역에서 하차를 해서 잠실에서 불광역까지 한강 자전거길 또 불광천 자전거길 총 한 자전거로 왕복 한 65km 거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불광역에 가서 지하철 3호선 불광역 근처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근처에 이제 족두리봉이 있습니다. 비봉 능선의 시작점이 족두리봉인데요. 족두리봉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향로봉, 그 다음에 비봉, 그 다음에 승가봉, 문수봉, 북한산성의 대남문에 이르는 코스, 그게 비봉 능선입니다. 넉 달쯤 전에 비봉 능선을 조망을 했었습니다. 자, 비봉 능선의 명칭의 유래는 신라시대 진흥왕의 순수비가 북한산에도 설치됐는데요. 진흥왕의 순수비가 세워졌던 공울이라고 해서 비봉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봉에 있던 진흥왕의 순수비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서 진품이 보관 중이고요. 비봉에는 모조품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보 3호입니다. 국보 3호 진흥왕 순수비. 자, 계속 북쪽 방향 북한산 국립공원 비봉 능선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서쪽 방향 인왕산 쪽입니다. 그래서 한양 조선
이 한양 도성 성곽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장기간 도성으로서 기능을 했던 성곽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일제강점기 직전까지 500여 년의 세월 동안 도성의 기능을 수행을 했었던 한양 도성입니다. 도성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수도를 방어하는 성벽을 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한양 도성은 가장 최장 기간 동안 도성의 기능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중심으로 남쪽에 남산, 북쪽에 이곳 북악산, 서쪽에 인왕산, 동쪽에 낙산 4개의 산을 동서남북의 축으로 해서 성곽을 축조를 했는데요. 성곽의 길이가 18.6km입니다. 제가 한 석 달 전에 한양 도성 성곽길, 한양 순성길이라고 합니다. 한양 도성 순성길 18.6km를 한 10시간 정도 투어를 하면서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양 도성 성곽길이 18.6km인데요. 그 중에 지금 제가 서 있는 북악산이나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인왕산 쪽의 성곽길, 또 남산, 또 낙산, 동서남북의 4개의 축이 되는 각 산에 있는 산악지역의 성곽은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동대문이나 남대문 이런 평지 지역의 성곽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전차 건설 등을 이유로 대부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총 18.6km 코스 중에 한 10km 정도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이제 북쪽 방향입니다. 이곳 북악산 청와대 뒷산이죠. 북악산 성곽길은 지금부터 15년 전인 2007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개방이 됐던 구간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북악산 한양 도성 성곽길 중에서도 청와대 쪽 남측 탐방로까지 전면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북쪽 북한산 국립공원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서쪽 인왕산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남쪽에 남산 방향인데 나무에 가려서 남산 방향은 잘 안 보입니다. 자, 서쪽 방향 인왕산 최고봉 정상은 해발 339m니까 이곳 북악산보다 해발 고도가 3m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북쪽 방향 북한산 국립공원 정상 100군데는 해발 836m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남쪽 방향 나무에 가려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남산은 해발 고도가 262m입니다. 자, 계속 지금 내려가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부터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강의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지난 25일 전에 재개장한 광화문 광장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 관련해서 한 1시간 10분짜리 유튜브를 촬영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바로 뒤편에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현장에서 이모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이곳 북악산에 왔습니다. 은행 근무하던 시절부터 동고동락해 왔던 김현장 이모 변호사님과 티타임을 하고 이곳 북악산에 와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금연연수원에서 강의가 있어서 이제 내려가야겠습니다. 화이팅! 여기가 더 높으네, 저기가. 오빠, 나 저기 올라갔겠다. 저기 올라갈 수 있어. 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내리고 오고 있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 아니 올라가서 봐. 자, 저희가 정상 표지석입니다. 정상 표지석입니다. 정상 표지석. 자, 내려가면서 좀 더 촬영하겠습니다. 정상 표지석을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사진 찍는 탐방객이 있어서 초상권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제대로 못 찍었습니다. 잠깐 스치듯이 찍었습니다. 뭐가 그래 그렇게 걱정은 거 먹는 것도 맛있는 것도 없더니 사람이
자, 이곳 인왕산 정상에서 동쪽, 제가 비추고 있는 동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북대문에 해당되는 숙정문이 나옵니다. 제가 비추고 있는 동쪽 방향 그래서 1.2km를 가게 되면 북대문에 해당되는 숙정문이 나옵니다. 이쪽 동쪽 코스, 숙정문에 이르는 코스는 비교적 완만합니다. 지금 성곽이 쭉 만리장성처럼 펼쳐져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비교적 완만한 동쪽 방향 숙정문 가는 코스, 이곳에서 숙정문까지 1.2km고 거기에서 한 500m 내려가면 삼천공원이 있고 거기서 좀 내려가면 한국금융연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오후에 강의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이쪽은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이곳에서 북악산 정상 이곳에서 서쪽 방향으로 한 750m 가면 북소문에 해당되는 창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하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곳까지는 750m 짧다 보니까 급경사 코스입니다. 그 자하문에서 인왕산과 북악산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54년 전 1968년 1.2.1 사태 당시에 김신조 포함 31명의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와서 총격전이 벌어졌던 장소가 자하문, 북소문에 해당되는 창의문 쪽인데요. 이곳 북악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급경사길 750m를 가면 됩니다. 여기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북악산 정상까지는 20m, 동쪽 방향으로 1.2km 가면 북대문에 해당되는 숙정문, 서쪽 방향으로 750m 가면 북소문에 해당되는 창의문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거 북악산 정상 부근인데요.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내려가다 찍겠습니다. 자, 지금 동쪽 방향 숙정문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비교적 완만한 코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북쪽 방향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북쪽으로 한 7, 8km 지점에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제가 한 넉 달 전에 북한산 국립공원 비봉능선을 투어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서울 한양도성 성곽길에 성곽, 캐슬이죠. 캐슬이 보입니다. 프랑스어로는 부르, 오스트리아로는 부르크입니다. 짤츠부르크.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부르크가 오스트리아로 성이란 뜻이고 프랑스어로는 부르조아 아시죠? 프로레타리아의 반대 부르조아가 부르는 성이란 뜻이고 조아는 안에 사는 사람, 즉 부르조아는 성 안에 사는 사람. 중세시대 때 평민들, 농부들, 대장장 이런 소상공인들은 성 밖에 살았는데요. 반면에 부르주아들, 법률가들, 의사들, 돈 많은 상인들, 은행가들 이런 분들은 성의 주인인 영주를 보필하기 위해서 성 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산 사람이라 해서 부르주아라고 칭합니다. 프랑스어입니다. 자, 북한산 국립공원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한양도성의 성곽이 쭉 만리장성처럼 펼쳐져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북악산 정상 부근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비봉능선에 능선이 장쾌하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비봉능선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북악산은 7월 중순에 왔으니까 오늘이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오후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오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북악산에 왔고 또 한양도성 성곽길 총 18.6
1km는 지금부터 한 석 달 전에 종주를 했었습니다. 10시간 동안. 그로부터 석 달이 됐고, 이 북악산만 온 것은 한 달 반 전에 왔었습니다. 자, 오늘 구름 낀 날씨에 햇볕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슬비가 아까 내리다 지금은 그친 상태입니다. 자, 북한산 국립공원 비봉능선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지금 정상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보이고요. 자, 저는 계속 내려가고, 여기 앞에 지금 또 54년 전에 1.21 사태 당시에 김신조 포함 31명의 무장 공비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청와대 습격 시도 사건의 총격전의 상흔이 남아있는 1.21 사태 소나무입니다. 자, 1.21 사태 소나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지금부터 54년 전에 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침투했던 사건의 역사적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자, 소나무에가 15발의 총탄 자국이 있습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쪽 방향을 촬영하면서 동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야 되니까. 오늘 해발 342m 북악산 등반은 저한테는 산책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북대문에 해당되는 숙정문 쪽으로 하산해서 삼천공원 통해서 한국금융연수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화이팅! 자, 한양도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복궁을 중심으로 남쪽에 남산, 북쪽에 북악산,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을 동서남북의 축으로 해서 한양도성을 축조를 했는데요. 그 각 사이에 대문이 4개, 소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또 동소문, 서소문, 남소문, 북소문인데요. 각각의 대문과 소문의 명칭을 다 아시죠? 자, 동대문은 숭인문입니다. 서대문은 돈의문, 남대문은 숭례문, 북대문은 원래 소지문이었는데 지금은 숙정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유교의 기본 통치 이념이었던 인의예지신을 따온 글자입니다. 인의예지신. 그래서 동대문은 숭인문, 서대문은 돈의문, 남대문은 숭례문, 북대문은 소지문. 그리고 그 4개의 대문의 정 가운데 있는 게 보신각입니다. 보신각. 그래서 인의예지신, 유교의 통치 이념인 5글자를 따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보신각 명칭을 정한 거고요. 각 대문의 사이에는 각각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소문에 해당되는 게 한성대 근처의 광희문이고, 해화문입니다. 해화문. 자, 제가 지금 광화문의 세종대로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의 세종대로 방향인데요. 바로 밑에 청와대는 안 보이지만 청와대 남쪽으로 경복궁이 있고, 그 남쪽으로 경복궁의 정남문인 광화문이 있고, 그 앞에 광화문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서울시청이 있고, 그리고 그 남쪽으로 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왕조 시대에는 육조거리, 지금의 세종대로가 조선왕조 시대에는 이호회 병형공, 육조의 각 관하가 관청이 있었던 육조거리 자리인데요. 지금은 세종대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악산 정상 부근에서 남쪽 방향인 세종대로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소문에 해당되는 게 한성대 근처의 해화문,
서소문에 해당되는 게 뭐 예전에 삼성그룹 본사가 있었던 서소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서소문은 소의문입니다. 소의문이고 명칭이 서대문은 본의문인데 서소문은 소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남소문에 해당되는 게 남소문은 광희문입니다. 광희문. 그 다음에 북소문에 해당되는 게 아까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에 있는 창의문입니다. 창의문, 다른 말로 자하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북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악산은 옛날 청와대 뒷산인데요. 서쪽에는 북소문에 해당되는 창의문, 즉 자하문이 있고 북악산의 동쪽에는 북대문에 해당되는 숙정문이 있습니다. 숙정문. 자, 저는 아까 인왕산은 능선을 타진 않았고 시간이 부족해서 김앤장에서 출발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인왕산 능선을 타진 않고 인왕산 외곽의 둘레길, 인왕산 자락길이라고 합니다. 자락길을 타고 북소문에 해당되는 창의문까지 왔는데요. 그 인왕산 자락길 시작점이 사직단이 있었습니다. 사직단. 거기에서 출발해서 인왕산 자락길을 타고 북소문에 해당되는 창의문까지 와서 거기서부터 북악산 등산을 시작해서 정상까지, 북악산 정상까지 750m 급경사를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동쪽으로 북대문에 해당되는 숙정문 쪽으로 완만한 하산길에 접어들었고 삼천공원 거쳐서 한국금융연수원에 도착해서 오후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화이팅! 자, 계속 지금 북악산 정상, 지금 나무 숲을 저 정상 부근이 해발 342m 북악산 정상, 옛날 청와대 뒷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쪽 방향 계속 비추고 있는데요. 자, 세종대로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청와대인데 수풀에 가려서 안 보이고 그 남쪽에 경복궁 기와 지붕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이 있고요. 그 앞에 세종대로가 펼쳐져 있고 그 세종대로의 중심에 광화문 광장이 있습니다. 저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요. 저기에서 오늘 아침 8시부터 9시 몇 분까지 1시간 10분 정도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 기단 높이 10.5m를 23m로 올려달라라는 국민 제안을 제20대 대통령실에 지난 7월 말에 한 달 전에 국민 제안했다라는 내용으로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남쪽에 남산이 있고 서울 남산타워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정면에 저기가 청계산 인 것 같습니다. 청계산. 그리고 그 오른쪽에 관악산이 있을 텐데 지금 북악산 정상에 가려서 관악산은 안 보입니다. 조선왕조를 여기에 수도를 정할 때 무학대사가 여기 내려와서 여기 올라와서 이 남쪽을 바라봤는데 남쪽에 한 25km 지점에 서울대학교 뒷산 관악산이 있는데 관악산의 그 외형이 아웃라인이 그 실루엣이죠. 외형이 횃불 모양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관악산의 횃불의 기운이 경복궁을 불태워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관악산의 화마 불의 기운이죠. 불의 기운을 막기 위해서 경복궁의 정남문인 광화문의 문 앞에 양쪽에다 좌우에다가 상상의 동물 해태 동상을 세우자. 옛날 해태 타이거즈 해태가 상상의 동물 해태죠. 해태상을 세우자고 해서 그 해태상이 세워졌고 지금도 광화문의 바로 문 앞에 좌우에는 해태상이 각각 하나씩 좌우에 하나씩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상징이 해치죠. 해치. 그 해태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치. 택시 타다 보면 뭐 서울시 로고 해치, 이게 상상의 동물 해태, 다른 말로 해치가 그려진 걸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지금 북악산 정상 부근에서 남쪽 세종대로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화문 광장은
13년 전인 2009년도에 광장을 조성을 했었는데 지금부터 1년 9개월 전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1년 9개월 만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지난 8월 6일 날 지금부터 25일 전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전방 남쪽 방향인데요. 전방 한 5km 정도 지점에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이 보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메라 스마트폰 용량이 거의 다 돼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늘도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말일 수요일 정오가 좀 넘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는 9월 1일 가을입니다. 가을.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북악산 정상 부근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북악산, 여기가 청운대입니다. 청운대. 저기 비추고 있는 방향이 북악산 정상 해발 342m 고지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여기는 청운대 지역입니다. 청운대는 해발 293m입니다. 293m니까 정상 342m보다 한 49m가 낮습니다. 북악산 정상 342m보다 49m가 낮은 이곳 청운대입니다. 해발 293m 고지 청운대에서 남쪽 방향 세종대로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이번에는 북한산 국립공원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방향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봉능선 국보 3호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가 세워졌던 봉우리라 해서 비봉이라고 하는데요. 그 국보 3호 비봉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졌었던 자리 비봉을 중심으로 해서 비봉능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불광역에서 시작을 하면 처음에 족두리봉, 그 다음에 향로봉, 그 다음에 비봉, 그 다음에 승가봉, 그 다음에 문수봉, 그 다음에 북한산성의 대남문에 이르는 코스. 3호바위가 중간에 빠졌습니다. 제일 먼저 불광역, 그 다음이 족두리봉, 향로봉, 비봉, 그 다음에 3호바위, 승가봉, 문수봉, 북한산성, 대남문에 이르는 코스가 편도가 한 5, 6km 정도 짧긴 하지만 암릉 구간입니다. 바위로 구성된 구간이어서 그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진 비봉이나 3호바위 이런 데는 보통 등산화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지 않고는 거기 미끄러워 가지고 암릉 구간에 오를 수 없으니까요. 꼭 등산화를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넉 달쯤 전에 비봉 능선을 한 10시간 정도, 8시간 정도 왕복 종주하는데 불광역에서 출발해서 북한산성 대남문까지 왕복하는데 한 8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게 한 넉 달 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쪽 방향, 제가 하산하고 있는 저 숙정문, 북대문에 해당되는 숙정문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북악산 정상 방향, 그리고 그 너머로 인왕산이 있는 서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영상 촬영은 마무리하고 여기서 사진을 몇 장 더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북악산 투어하면서 날씨 정말 좋습니다. 구름이 긴 날씨인데 햇볕이 나왔다 들어갔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아까 북악산 정상에서는 이슬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거의 그친 상태입니다. 지금도 약간 이슬비 빗방울이 날리긴 하는데 강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등산하기에 정말 좋은 이제 가을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이 8월 말일, 내일부터 9월 1일 가을이 시작됐는데요. 가을에 멋진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악산 정상 바로 밑에 청운대 해발 293m 고지 청운대에서 북한산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영상으로 독서하는 마라톤의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소나무도 나무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바람결에 약간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쪽 서쪽 방향 북악산 정상 방향도 나무가 약간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 북한산 국립공원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쪽 방향 북대문에 해당되는 숙정문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북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전방 1km 정도 지점에 아스팔트 도로가 보입니다. 저게 인왕산, 북악 스카이웨이입니다. 북악산의 북쪽 지역에 펼쳐져 있는 꼬불꼬불한 산악도로 코스입니다. 북악산의 북쪽 지역에 펼쳐져 있는 꼬불꼬불한 산악도로가 북악 스카이웨이입니다. 눈이 많이 올 때는 미끄러우니까 교통 통제하는 구역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말 북한산 국립공원 멋집니다. 자, 오른쪽에 북한산 국립공원의 정상 해발 836m 백운대와 해발 810m 인수봉, 해발 800m 만경대, 이 세 봉우리가 보이는데요. 이 세 개의 봉우리가 삼각을 이룬다 해서 조선시대에는 삼각산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통칭 북한산 국립공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국립공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서울 시민과 1360만 경기도민, 또 인천 시민이 한 250만 될 것 같은데요. 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52% 정도가 수도권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입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에 관한 유튜브를 촬영했는데요. 22개 국립공원 중에 유일하게 수도권에 있는 국립공원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우리나라 인구 5180만 중에 52%에 해당되는 거의 한 2600만 명 정도, 서울시민 1000만 명, 경기도민 1360만 명, 인천시민 한 250만 명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52% 정도에 해당되는 2600만 명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에 유일하게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원은 기네스북에 오른 게 단위 면적당 탐방객 수가 가장 많은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탐방로가 한 수백 개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서울의 경관을 멋지게 조망할 수 있는 코스가 비봉 능선입니다. 능선길. 그래서 지금 왼쪽에, 즉 서쪽이죠. 서쪽에 지하철 3호선 불광역 쪽에서 시작을 해서 바로 오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저 봉우리가 족두리봉입니다. 여성의 족두리처럼 머리를 모아서 묶는 걸 족두리라 하지 않습니까? 족두리처럼 생겼다 해서 족두리봉.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이제 향로봉입니다. 향로봉은 향을 피우는 향로처럼 생겼다 해서 향로봉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쪽에 있는 게 비봉 능선의 중심에 있는 비봉입니다. 신라시대 진흥왕의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가 세워졌던 자리라 해서 비봉이고, 그 진흥왕 순수비 진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그것은 국보 3호입니다. 지금 비봉에는 모조품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딱 중심, 제가 비추고 있는 능선의 중심, 비봉 능선의 중심에 비봉이 있고 해발 550m 고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3호바위가 있습니다. 즉 동쪽으로 3호바위가 있습니다. 3호바위는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이 쓰고 있던 사각형의 모자를 닮았다 해서 3호바위입니다. 설악산의 흔들바위가 대략 높이가 제가 보기에는 한 3m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저기 보이시는 3호바위는 높이가 한
7m, 7, 8m는 됩니다. 흔들바위보다 높이가 한 2배 정도는 되는 3호 바위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도 등산화를 신지 않으면 미끄러서 저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이 승가봉, 승가봉은 그 근처에 승가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승려할 때 승자입니다. 승가봉.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가 이제 문수봉입니다. 해발 700m급인데요. 문수봉 바로 이제 오른쪽 동쪽으로 이제 북한산성에 대남문이 있습니다. 대남문. 북한산의 정상 부근 한 8분응선, 7에서 8분응선에 둘레의 성을 쌓아놓은 게 북한산성인데요. 북한산성의 대남문까지. 그래서 불광역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왼쪽에, 즉 서쪽에 족두리봉에서 시작해서 향로봉, 비봉, 삼호바위, 승가봉, 문수봉, 북한산성 대남문까지 이 비봉능선 코스 길이가 한 5, 6km 되는데요. 제가 넉 달쯤 전에 이 비봉능선 왕복 한 12km를 한 8시간 정도 왕복 종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에 있는 봉우리가 북한산 국립공원의 정상 해발 836m 백운대입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날씨입니다. 자, 여기서 영상 촬영을 마치고요. 저는 사진을 몇 장 찍고 하산을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한 36분 정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